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방역이죠.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제가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원하십니까? 네. 원래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발사를 할 거냐 말 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함장과 부함장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뱉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꼭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대방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외부에서 위기가 닥치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한 조직은 반응만을 보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반응, 짜증내는 반응, 당황해하는 반응, 이렇게 반응만을 보이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조직은 대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조직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얘기는 털끝만치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까? 2025년 코바디스,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정말로 답답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믿었던 대표 기업조차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라고요? 누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원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라. 자기 안에, 물론 밖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 그것을 내가 찾아내서 그건 내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외양간을 고칠 최고의 적기가 언제입니까? 외양간을 고칠 최고의 적기는 소 잃기 전에? 천만의 말씀. 소 잃고 난 후에 뒷북치시는 겁니까?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라도 해야 됩니다. 예, 성함이? 김동환입니다. 김동환 회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멀쩡히 잘 있는데 어디를 고쳐야 될 줄 아셔서 고친다는 겁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텔레비에 보면은요, 뭐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당신 포트폴리오부터 까고 얘기해. 문제는 소를 잃고 난 후에도 외양간을 고치고 있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조직은요, 또 똑같은 위기가 당하면 정말 개념 없이 또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당하고, 아까 을사 얘기 들으셨죠? 내년이 또 온다는 겁니다. 또 당할 겁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게 맞습니까? 적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제 다음 강의 때 같이 좀 가시죠. 아니,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딱딱 호응을 해주시니까. 세일 때 교수님 강의가 잘 되거든요. 이미 예습을 하고. 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씨 앱 다 쓰고 계시죠?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비 온다 그러면 안 오고, 안 온다 그러면 오고, 뭐 이랬어. 근데 요즘은 꽤나 잘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예측하면 뭐합니까? 우산을 준비해야지.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한 재주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트렌드만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잘 된다 해서 가보면 막차야. 막차. 이미 버스 떠나고 부스렉이 남아있는데 그거 갖다가 온팍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서 가보면은요, 거기에는 20년, 30년 한움만 파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딱 있습니다. 그 터줏대감을 이긴다고요? 참.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을 예측하기보다 나는 지금 내 내공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은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올라온 거 아시죠? 그 옛날부터 뭐 국민성이 그랬다는 얘기하는데요. 아이고, 10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요, 느려 터졌어.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군뱅이도 아니고 느려 터졌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에 빨리빨리로 바뀌었어. 근데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전입니다. HBM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 단물 다 빠지고 난 다음에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냅다 뛰면 레밍지 아시죠? 전부 그냥 절벽에 다 떨어져 죽어. 걔네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면 멀쩡히 잘 가다가 한 마리가 옆으로 탁 튀어. 그러면 갑자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마로 따라간대요. 그럼 걔가 가서 절벽에 떨어지면 그냥 다 떨어지는, 계속 쓸 수도 없어.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밀려 떨어지고 뭐 온갖 이상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다 트시죠? 차 타면은 어디 간다고? 내비게이션 틀면은요, 어느 순간이 제일 힘들던가요? 내비가 안 나올 때죠. 그 내비가 그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때는 뭐 왼쪽 가랬다 오른쪽 가랬다가 앞으로 가랬다 뒤로 가랬다 지가 거기서 막 난리를 쳐요. 그때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듭니다. 이게 한번 딱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뭐 직진 이렇게 쭉 하는데 딱 움직이는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얘가 또 오른쪽 가라했다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GP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 아시죠? 인공위성 3개와 그 차이, 거리상에 오는 차이를 통해서 현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현위치가 파악이 안 되면은요,
얘가 방향 제시를 못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의 현이치를 알아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이치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양반, 요 용산에 계신 분은 알고 있으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한 분은 해야 된다 그러고 한 분은 하지 말라 그러고. 이 역시 그 FBI가 좀 더 치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 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뭘 알으라는 겁니까?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학당에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시려면 저항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꾸 질문식으로 하니까 이제 난 답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시죠? 예?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때, 비전이 설정될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잡게 됩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나고 나서부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이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제 강의가 이게 살짝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한 3초간 쉬면 바로 박수가 나옵니다. 인류 학생들수록 박수를 잘 친다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제가 모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박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 백전백승은 대한민국 육군 정우지를 잘못 지어낸 거고 원전의 손자병법에 가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왜? 알고 하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주식 사는 것도 좀 주식 잘한다는 사람이 뭐 이거 사라 그러면 막 사. 당신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아냐 그러면 몰라. 그 어떻게 샀냐 그러면 잘 안다는 사람 말 듣고 샀대. 그러니까 백전백패 하는 거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라. 그런데 지피이 부지기하면 부지피 부지기하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승1부라 그랬습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완전 깜깜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지피이 지기면 적은 모르고 나만 알면 백전. 적은 모르고 자기만 알면 죄송합니다. 1승 1부. 그 다음에 부지피 부지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 백태. 100번 싸울 때마다 100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 영화 보셨습니까? 예. 대부 영화 보면은 그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명배우죠.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이런 대사를 얘기합니다. 아버님은 이 방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적을 가까이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뿔소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오. 아니, 물 마실 때는 좀 여유를 주셔야지. 그걸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 자, 국제동물보호단체 다 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땅, 코뿔소 한 마리 쓰러집니다. 5초 뒤에 땅, 밀렵꾼 한 명 쓰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즉석 처형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코뿔소 개체수가 복원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되죠. 밀렵꾼이 막 죽이는데. 이번에는 국제인권단체 다 들고는, 아니, 코뿔소 보호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케냐 정부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꾸 마을을 습격하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사람이 호랑이 사는 서식지에 쳐들어간 거야. 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호랑이가 습격해 오는 거지만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막 자기네들 공격해 오니까 받아치는 거예요. 인도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더니 호랑이 개체수가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힌트 드립니다. 밀렵꾼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아무런 항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밀렵꾼들한테 취했을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절대로 다른 데 가가지고 그 김영철 교수는 강의 도중에 자기가 질문하고는 조금만 시간 끌면 자기가 답한다. 이런 건 전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밀렵꾼을 경비원으로 채용합니다. 밀렵꾼 출신 경비원은 빙고. 호랑이 동물 생태학자 뺨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호랑이가 어디로 댕기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적을 가까이 하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손자가 이르기를 싸움 중에서 최고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이것을 세 자로 줄이면 부전승이라고 했습니다. 두 자로 줄이면 외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같이 세계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허당이야. 그렇지만 힘만 믿고 휘두르다가는 반격당합니다. 그래서 외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술. 예? 기술. 기소? 기술. 기술. 이 씨름할 때 들어가는 기술 이런 겁니까? 설득이에요. 외교는 설득입니다. 그래서 리더가요, 설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득 당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고유명사는 안 쓰겠는데 하여튼
설득 절대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관장. 예? 관장. 그러니까 지금 그까지만 하시죠. 지금 더 하면은 지금 FBI 국장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적을 가까이 하라. 밀렵꾼을 적이라고 해놓는 순간 박멸하려고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적은 박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통제하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생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빨래를 찢어놓고 쌀 뒤줄을 엎어놓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이 다 지자체 단체장한테 항의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오. 조치를 취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피해는 싹 사라지고 시 재정에 수입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3,000마리의 야생 원숭이 사파리 공원을 만들었어. 여러분들 사파리 공원 만드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말뚝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뚝 박고 그냥 줄 돌려치면은 끝. 그랬더니 일본 전역에서 3,000마리의 야생 원숭이를 구경하겠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럼 애들 먹이는 그것도 자기 돈 내 가지고 먹이 주고 막 바나나 뭐 그럼 막 원숭이들이 머리에 올라가고 뭐. 나중에 보면은 그 찍는 사람도 관광객도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그래 같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찍고 뭐 좋다고 집에 사진 가져가고 입장료 내고. 적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사례는 사파리 원숭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역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가마우치 아시죠? 이게 펠리칸 새의 일종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턱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댕기고 지 새끼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마우치를 사냥하는, 가마우치를 이용한 낚시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트에 있으면은 양쪽에 줄로 가마우치 목에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애가 숨 막혀 죽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하지만 물고기를 삼킬 때는 딱 올가미를 못 넘어가게 입에만 잠기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양쪽에 한 10마리씩 끌고 가면 한 번 돌고 오면 한 마리당 가마우치 하나당 10마리 잡으면은 한 200마리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들어온 다음에 한 마리씩 주면은 190마리는 어부가 가지고 10마리는 가마우치 주고 윈윈. 적을 가까이 하라. 근데 이게 왜 적을 가까이 하는 거냐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도 가마우치가 있어. 근데 아프리카 가마우치는 좀 처량한 신세야. 왜? 동네 어부들이요.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가마우치 때려 잡으러 돌아다녀요. 왜? 자기네가 가져가야 될 물고기를 먹는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마우치는 적이 아니고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강연을 했더니 한 분이 아멘.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몰입이 되는데 자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요. 자,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친구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아들이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 엽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데 매일 그냥 가서 사격장 연습하고 밤에 잘 때는 아예 침대에 끼고 자고 난리가 났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나 연습만 할 거냐, 실전에 나가겠다, 사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뭐 잡으러 가냐 그랬더니
동물의 왕 중의 왕. 큰 소리 빵 쳤어. 여러분들, 동물의 왕 중의 왕,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신촌인 독수리가 있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그 최근에 고양이에서 호랑이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호랑이로 하겠습니다.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다큐멘터리 좀 보세요. 범고래가 상어 막 잡아먹고 이런, 바다에는 범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호랑이, 범고래 이 셋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왕 중의 왕이라는데 이게 결판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투표에 붙였어. 뚜껑을 딱 열었는데 누가 당선됐을까요? 제 강의를 지금 한 네 번째 들으시죠? 몇 번 들으셨죠? 아, 그때는 좀 가만히 계셔주는 예인데 이걸 자꾸 패를 까지. 오리가 나왔어. 아, 제가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는 집에서 리허설을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모아놓고 했더니 그 중2짜리 손자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뭐야, 오늘 강의 리허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 이 여러분들 최근에 중2하고 말 섞어 보셨어요? 감당이 안 돼, 애들. 그래, 고맙다. 근데 할아버지 어디 가시거든? 그 오리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지가 듣기에 너무 썰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가 왜 동물의 왕 중의 왕이 된지는 아시죠? 김동완 장님 빼고. 미리 차단해야지. 아시죠? 몰래? 오리무중?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육군, 해군, 공군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동물은? 이거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좀 썰렁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오리를 잡겠다고 얘가 나섰는데, 보여야 잡지.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후 늦지막하게 저쪽에 땅 잡았어. 막 뛰어갔더니 웬 어르신이 오리를 들고 있다. 어르신, 그 오리 제 겁니다. 이봐 젊은이, 요즘 오리는 명찰 달고 댕기나? 아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요즘 오리가 이름표 있냐고 막 다그친데 대략 난감이야. 자네 이 오리 꼭 가져가고 싶은가? 제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자네하고 나하고 한 방씩 교환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겠는가? 얘가 가만히 보니까 지는 2학년 7반인데 어르신 한 7학년 2반 돼 보이거든. 좋습니다, 어르신. 조건이 하나 있네. 내가 선빵을 놓겠네. 맞고 패나 패고 맞으나. 좋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아이고, 하늘이 노랗고 별이 급소에 들어온 거야. 자, 어르신 들어갑니다. 오리 니 해라. 썰렁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빼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통편집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오리 게임에서 어르신이 이긴 겁니까? 젊은이가 이긴 겁니까? 어르신? 젊은이. 이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어요.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거 다 이겼대. 목표가 분명하죠. 우리 양 의원님은 젊은 게 분명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이 오리 게임에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싸울 때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갑자기 한 방씩 교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싸울 때는 상대방을 얕잡아 보지 마라. 그럼 선빵 로세를 줘 터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싸울 때는 싸움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이것이 한방 패는 게임이면 어르신이 이긴 거고, 이것이 오리를 가져가는 게임이면 젊은이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깨지고 있는 중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 나타날까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 창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의 목적은 고객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의 리더가 나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피아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마피아들은요, 돈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해. 만약에 리더가요, 성과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니, 성과가 나와야 된다. 뭐 얘기하면, 모르겠고, 성과로 보여줘. 이렇게 하잖아요. 성과, 이것만 강조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첫째, 거짓말하기 시작해. 이게 보고 올라가는데 MSG가 자꾸 들어가. 지금 삼성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을 자꾸 하기 시작해. 아슬아슬합니다. 그냥 성과만 내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탕주의로 가는 거야.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고 지금 자꾸 위에서는 뭐 성과 갖고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중소기업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지난번에 식사 같이 하시면서 김 교수, 이게 영 성과가 안 나와서 참 큰일이라고 해서, 회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면 했더니,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지.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혁신은 절대로 센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신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핸드폰은 기존에 없었어. 그냥 밖에 있다가 툭 뛰어 들어오면서 아이폰, 평정 다 따라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혁신을 제일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노키아에서도 목도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고유명사 안 쓰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센터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조직들이 끊임없이 중원을 평정하고자 넘나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혁신이 힘든 이유는요,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걸 다 스스로 부정해야 돼. 그게 얼마나 가죽 뺏기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리더가 자, 앞으로 해놓고 여기가 아닌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솔직한 리더입니다. 야, 나를 따르라 해서 막 정상에 올라갔더니, 야,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딴 데 가자, 이럴 때 리더가 구차하고 찌질이 같은 변명하고 미안하다, 뭐 미안한 게 어디 있어. 야, 내가 신이야? 나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 같이 가자. 상황은 어렵다. 그러나 같이 해보자.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가는 것이 솔직한 리더지, 자기가 마치 뭐 신인 것처럼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고민을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궁죽통이라는 얘기 아시죠? 네. 궁죽통,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궁하면 통한다. 근데 주역에 가보면 그 궁즉땡 땡즉통 하고 글자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 뭘까요? 임동환 회장님께 박수! 궁즉변, 변즉통. 궁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변해야 되고, 변즉통, 변하는데 성공하면 통, 해결책이 나온다. 어려움에 처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책이 나온다. 무너지면 무조건 솟아난다. 그럼 다 무너지게요. 변해야 됩니다. 근데 주역에 보면 통즉구가 나옵니다. 해결책을 찾으면 구, 오래갈 구자, 오래간다. 근데 오래가다 보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난다. 궁변통구, 궁변통구. 이렇게 계속 순환을 그리면서 변화하는 게 우주의 모습이라는 게 주역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주역에 결국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냐면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겸손,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주역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눈앞에 지금 꽃길만이 보인다. 이제 나는 내 업계에서도 이 바닥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건 아시죠? 네.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제 자신이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역시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는구나. 끝없이 바닥을 헤매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말 안 하랍니다. 그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들 중에요, 제일 바보 같은 정치가가 어떤 정치가인 줄 압니까?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정적이 먼저 발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치가 제일 쪼답니다. 박수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모를 것 같습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것까지 전화기 들이다 밀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얘기하세요. 요거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김빼기. 스팀아웃 진짜 됩니다. 저는 이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정적이 맞습니다. 저 인간 저런 약점. 그거 봐,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김빼기를 하셔야 돼요. 예. 말한다고 안 없어지고 말 안 한다고 없어집니까? 하시려면 어차피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예.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 이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너스를 가져왔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권력, 명예, 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부면 부, 다 거머졌어. 그런데 갑자기 세상 사는 게 허무해지는 거야. 이게 다야.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 젊은 청춘 다 보내고 건강해지면서 살아왔던가,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남들은 한 개를 가지기도 힘든데 세 개 다 가졌어.
예?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러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인생의 목적 한마디. 이거 거의 광고 카피 수준입니다. 한평생 배우러 왔다 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자체가 배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험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쳐다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께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 라고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배우십시오. 아까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변하는 유일한 길은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내가 어떤 날 싹 변한다? 불가능해요. 배울 때는 비로소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움의 핵심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우실 때 그때 아침에 눈 딱 뜨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또 배우고 돌아올까? 이 생각을 하면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책 형이상학 제1권 1장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공자님의 논은 다 읽으셨죠? 이거 아까는 그렇게 큰 소리를 하시더니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요, 한 분이 빛의 속도로 손을 들더니 자활. 자활은 이게 주임새로 들어가는 거고,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승모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요로라. 배우고 또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서양 철학의 최고봉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공자가 공이 자신의 책 첫 문장을 배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어떤 조직이 최고의 조직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요, 배움이 깔려있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MZ세대들 요즘 직장을 자꾸 옮긴다 그러죠? 그거 왜 옮기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리더들이 착각하는 거는요, 얘들이 돈만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이 사람 밑에서 더 배울 게 없다. 여기는 배우는 거하고 거리가 멀다. 내 인생은 살 길이 먼데 그거는 배우면 안 되면 지도 빨리 살 길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봉급 자꾸 더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봉급 많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학당에 등록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박수 치셔야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이 강의 나갈 때마다 질문이 빼놓지 않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쓰신 재훈 책이 없습니까? 교수님 쓰신 책이 있습니까? 길 가수도 나오고 늘 같이 갑시다. 2권이나 있습니다.
철학의 힘, 이거. 그리고 이어서 최고의 선택. 이거 제가 생각해 너무 잘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거 절대로 사지 마세요.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사긴 산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제일 싫어합니다. 도서관에 다 구비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원조는 단연 그리스입니다. 왜냐고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삶을 사는가? 그랬더니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삶을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번아웃되고 피로하고 힘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어때 사회적 현상으로 찾으려, 물론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존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그 이유를 누가 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28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것도 한 방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외솔관 602호실이라는 데를 입사해가지고 딱 그 방에서 28년 있다 나왔는데 어디 빵 살다 온 것 같아요. 애들을 이런 애 저런 애 다 가르쳐 봤는데요. 머리가 똑똑한지 아닌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궁뎅이가 좀 무거운 놈이 있고 좀 가벼운 놈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놈이 누군지 압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바닥을 헤매는 애들은 진짜 가르치기. 지난번에도 한 애가 와서 교수님, 되는 일이 하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원서 넣는 데만 다 떨어진대. 어디 넣냐 했더니 뭐 신이 감춰둔 데 뭐 이런 데만 넣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격려해 준다고 어깨 툭툭 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랬대.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살살 때리세요. 뭐 이런 놈들은 이거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하고 아까 그 중2짜리 손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한테 그 진지한 답을 원하냐. 그 진지한 답을 원하지.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 그 지친구가 5명이 있는데 인당 떡볶이하고 김말이하고 버블티 하면은 8,000원 나옵니다. 6, 8이 48하고 2,000원 지 인건비 주면 용역 보고서를 쓰겠대. 그래 써라. 선불로 달래. 가져가라. 이틀 뒤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 자신감이란 첫째,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둘째, 나는 혼자서 다 해내. 셋째, 내 사전에 실패란 단어는 없다. 이건 어디서도 인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자신감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자신감이란 첫째, 나는 뭐든지 다 배울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서툴고 익숙지 않지만 나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다. 둘째, 혼자서 다 해낸다. 금방 떠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던가요? 나는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자신감 떨어지는 애는요, 남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해. 왜? 지 실력 없는 거 뽀록 날까 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내 사람 만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천만의 말씀. 도움을 요청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를 안 하면, 실패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넘어졌어. 툭툭 털고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이 얘기를 은퇴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f you cannot do it, teach it.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뭐 예를 들면 은퇴한 거겠죠. 그러면 teach it. 그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8년 동안 가르친 것을 가르침을 남에게 가르치는 명강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인문학의 성찬입니다. 그리스, 그다음에 자활, 결국은 종점을 한다면 럿 배우는 것이고 배울 학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답은 배움이고 또 하나는 질문입니다. 오늘 잠시 이제 1시간 동안 우리 샌드위치 먹을 때 서로 토의하고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신 철학과 노 교수님에게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그로디세어턴 너 자신을 안다 외쳐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단체 사진